형사소송 TV입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의 형사처벌 규정을 알아야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의 목적은 업무상 가실 또는 중대한 가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형사처벌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벌의 특혜는 교통사고 특례법 1차 특례에서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특례법 2차 특례하에서는 종합보험 가입 시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특례법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과실, 11대 중과실 사고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중상해 사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망사고입니다. 자, 일반인들이, 피해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과실 사고면 가해자가 무조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중상해 사고가 있어요. 중상해 사고 그러면 그냥 다리 부러지고 수술하면 일반인들은 중상해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판단이고 지식입니다. 자, 당연히 사망사고는 무조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다시 중과실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로 들어가면 구속이 되느냐, 구속이 되지 않느냐, 실형을 받느냐, 실형을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합의가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상해 사고, 업무상 가실치상죄입니다. 검찰의 중상해는 일반인들이 병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중상해가 아닙니다. 자, 대법원에서 중상해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았는데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가 손상된 경우, 주요 장기에 중대한 손상과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에, 그리고 시각이나 청각, 언어, 생식기 기능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상실된 경우에 한해서, 또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사지 마비가 왔을 때 완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것을 중상해 사고라고 검찰에서는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게 아니면 중상해 사고가 아닙니다. 왜? 검찰에서는 엄격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한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찾아 들어가 보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제한 속도 위반 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그 다음에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무매너 운전사고,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사고, 보도 침범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사고, 이런 사고들이 11대 중과실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알려드리면 벌금이 나올 것이냐, 실형이 나와서 구속이 되고 감옥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합의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딱 알게 되면 합의 안 봅니다. 가해자는. 단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뭐 작은 11대 중과실 사고에서 감옥을 안 가는 이런 사고일지라도 6주 이상이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이 나오니까 합의를 보겠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가해자가 별도의 돈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줘야 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벌금이 나온다거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에는 절대 합의를 안 보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를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도주겠죠. 음주 사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이런 것일 때는
구속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피해자가 많이 다쳤으면 구속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안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합의 보고자 했던 합의금의 일부이든 전체이든 간에 법원에다 공탁을 걸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자, 재판부도 공탁금의 금액이 합의금에 준하는 정도의 금액이다 라고 하면 그 효력을 상당히 인정하기 때문에 구속만은 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해자가 행사적 책임이 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이나 또 행사 합의에 대한 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 어떻게 가해자와 합의를 볼 것인가에 대한 수없이 많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를 보는 부분에 역시 전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교통사고에서 행사적 문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